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 커뮤니케이터 검은색 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듦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책의 저자 안드레아 칼라일은 나는 언제나 늙기를 기다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늙음을 두려움의 시기가 아닌 새로운 발견과 도전의 시기로 만들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작가 안드레아 칼라일이라는 분이 쓴 에세이를 모아서 이제 출간한 책인데요. 70대를 훌쩍 넘어선 작가의 일상과 그녀가 새롭게 발견한 자아, 그리고 노인과 노년에 대한 꾸밈없고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노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조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세련된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무래도 내용인지라 저의 생각이나 저의 감상보다는 그 세월의 모진 바람을 이겨낸 작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조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녀가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얻은 인생의 깨달음, 지혜가 가득 담긴 문단들을 통해서 이 책이 가진 특별한 매력 그리고 장점을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상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의 나이는 75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우리가 할머니라고 충분히 부를만 하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책을 읽다 보면 할머니가 쓴 책이라기보다 어린 소녀가 쓴 책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작가의 행동, 일상은 영락없는 할머니의 것이었지만 작가가 하는 생각, 작가가 가진 열망은 그야말로 소녀의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책은 노인이 쓴 책이라기보다 노인이 된 소녀가 쓴 책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가는 노년기와 청소년기를 이제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도 해요. 특히 시몬 더 보부아르가 쓴 노년이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청소년기에 있는 소년 소녀와 이제 노년기에 있는 노인들의 비슷한 점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있는데요. 청소년기에 있는 소년 소녀들 그리고 노년기에 있는 노인들 모두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계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노년을 계속 읽으며 가장 먼저 떠오른 유사성은 젊은 층과 노인층 모두의 소외였다. 청소년은 아직 인생의 풍요로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해결할 유용한 가족의 일원이 아니며, 많은 노인은 상처입고 지하실로 쫓겨나 쓸모없는 존재라 여긴다. 나는 인생의 두 시기에서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어 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내 공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길 기대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대는 10대 시절에 충족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이 책에 나온 작가의 삶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였습니다. 생애 처음 그림을 배워보기도 하고요. 그 문학 소설이나 아니면 동화에 나오는 늙은 노파의 모습이 너무 흉측하다고 이곳저곳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젊은 층 그리고 세상과 아주 활발하게 소통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노년기를 제2의 성년기다 라고 부르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려 하고 성숙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작가의 행동이 물론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상처있고 지하실로 쫓겨내려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몸짓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중요한 건 작가가 노년기를 상실의 시기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죠. 친구의 죽음, 그리고 부모의 부재, 그리고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 이런 상실들을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활동들로 열심히 채워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가의 모습은 우리가 언젠간 도착하게 될 그 시기도 소년, 소녀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로 만들 수 있고, 여전히 세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가가 그랬듯이 나이 듦을 그냥 두려워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나는 그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시기에 무엇이 하고 싶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면서 노년기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면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그럴 때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아, 내가 진짜 예전 같지 않구나, 나도 이제 나이가 먹는구나, 이런 생각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정말로 낮잠을 안 잤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낮잠 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시간에 평소에 안 하던 거, 뭐 게임이라든지 다른 그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까 주말에 수면 총 맞은 곰처럼 쓰러져 잡니다, 진짜로. 와, 그걸 안 하면은 하루를 못 버티겠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작가 역시도 당연히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책에 아주 자세히 서술해 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작가가 이제 식료품점에 가서 식료품을 이제 카트에 넣고 줄을 서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계산대 줄이 되게 길었나 봐요. 그래서 뒤쪽에 서서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그날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 하는 그 자신의 몸, 그 행동,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아, 이 카트에 있는 것들 그냥 다 얻다 엎어버리고 그냥 집에 가고 싶다, 막 이 생각이 엄청 강하게 들었다는 거죠. 그 순간 그 계산대에 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집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개미떼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장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결제한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들을 차로 옮겨야 되죠. 차 운전해서 집에 가야 되죠. 거기서 물건들 다 내리고 집 안으로 갖고 들어가야 되죠. 뭐 냉장고에 넣을 거, 뭐 찬장에 넣을 거 정리해야 되죠. 할 일이 산더미잖아요. 작가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간절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작가의 나이가 64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74시 된 작가는 10년 전의 그날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이라는 부서에서 10년을 더 근무해온 요즘 나는 그날을 여러 번 떠올려 본다.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완전한 평온 속에 앉아있고 싶은 욕구가 점점 더 자주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오직 존재만 하고 싶은 마음이 공기처럼 익숙해졌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는 원래 늙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귀찮아진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젊은 시절에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뭐 하고 말 거야,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였다면, 나이 들면 그저 내가 나로서 오롯이 존재하는 순간, 그리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요즘 내가 나이 먹어서 만사가 귀찮고 힘들고 나는 되게 게을르고 나태해졌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가졌지만 다신 가질 수 없는 능력과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한다. 하지만 그리움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내가 인생의 이 단계에 와 있다는 사실에 나보다 더 놀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신도 머지않아 이곳에 도달할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이름을 붙이고 여기서 보이는 걸 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작가의 말처럼 성별, 국적, 나이, 성격,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정한 방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작가는 우리보다 그 방향, 그곳을 향해서 조금 먼저 걸어가기 시작한 사람인 거죠. 그곳에 도착한 작가는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이곳까지 오는 그 길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우리에게 노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한 위로와 존중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작가가 자신의 뒤를 따라 걸어오는 사람들에게만 조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출발해서 비슷한 곳에 도착한 사람들을 위한 조언도 빼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는 나이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견지하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그런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노년기는 치과 진료실처럼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아니다. 다층적이고 복잡한 곳이다. 나는 이 나이에 새로 도달하는 사람들이 30년, 40년 동안 치과 진료실에 버려진 많은 선배처럼 침묵 속에 머물지 않길 바란다.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부 말하길. 무의식적으로 동의한 금욕주의를 바람에 날려버리길 바란다. 노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작가의 말을 들으면서 확신한 거는 노년기라는 곳은 종착지가 아니라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여전히 외칠 수 있고 여전히 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아마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고 새로운 만남이 생길 거고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되겠죠. 언젠간 저도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 작가가 서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된다면 뒤따라 걷는 사람들한테 이곳은 조금 차분하고 조용한 곳이지만 늘 그래 왔듯이 즐겁고 매력적인 곳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작년에 되게 히트했던 책 있잖아요. 마가렛 랭클이 쓴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그 책과 되게 어떤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 든 여성 작가가 쓴 책이라는 점도 비슷했고요. 자연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그리고 자연을 열심히 묘사하는 것도 비슷했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되게 비슷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아마 그 책을 재밌게 읽었거나 감명 깊게 읽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책도 분명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노인, 그리고 노년기, 그리고 지금의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작가의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 때문인지 몰라도 읽는 내내 뭔가 가슴이 포근한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되게 공감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선물하기 좋은 책인 것 같고, 그렇다고 꼭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만 읽으라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좀 젊으신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얻고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 그리고 노년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인이 된 소녀가 안내하는 노년의 세상. 네, 오늘의 부깅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이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